wake up in the morning in this gray blue state. Golden fingers caress my face. Slips through the window on a silky breeze. A dreamer's life, the plants on the sea. 반가워. 다음의 상황을 준비할 것을 선수합니다. She's my believer, healing all my doubts. A lighted mirror, reflecting out every true potential. Bedrock believe in a live at dark. Set this bird free. Every element faced, every color that's attached. She paints pictures blue and green, and I release them to the sea for the ancient memories. Just as fleeting as a breeze, she paints pictures blue and green, and I release them to the sea. 되게 신기하지. 진짜 아까 부끄러워갖고 내 가슴에 머리 넣는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베트남 하노이입니다. 저희는 하노이에서 일주일 동안 가족여행을 했어요. 저희 엄마랑 동생이 와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지금은 공항에 이제 인사를 하고 배웅을 하고 저희는 다시 여행을 이어가기 위해서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랑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면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하노이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생각보다 정말 편안하고 쾌적하게 여행을 했었거든요. 부모님을 모시고 오기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처음 나오신다거나 혹은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되게 오랜만에 나오신다 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베트남 하노이를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왜 추천드리고 싶은지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ye. 여러분, 저희 숙소에서 쫓겨났어요. 저희가 엄마랑 같이 숙소를 지내느라 좀 큰 방에 있다가 이제 그 옆 라인에 있는 조그만한 방으로 옮겼는데 청소가 덜 끝났다고 해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카페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좀 수다를 좀 떨다가 청소가 다 끝나면 이제 올라가서 또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벤티, 진짜 이거는 진짜 얼굴만하다. 장기여행 2년차가 말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 가장 난이도 낮은 여행, 베트남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지금 미딘지구라는 한인타운에 있어요. 레지던스 같은 건물들의 숙소가 있고 거기 길을 바로 건너면 한인지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한국 식당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고 메뉴판도 한글이고 사장님들이 다 한국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편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들과의 여행에 있어서는 무조건 편안한 쾌적함이 짱이다. 그게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그게 끝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은 모험을 좋아하지 않아. 뭐 로컬을 경험한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안 드셔본 음식을 처음 먹어본다?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부모님들은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여행을 가고자 하는 이유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서 일상에서 살짝 벗어나고 싶으면서 한국과의 갭이 너무 크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을 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로 편하고 싶다. 그렇지만 이 앞에 말한 것들을 충족하면서 편하고 싶다. 그러려면 이 여행 안내자인 제가 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언어의 장벽이 부딪힌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여행의 난이도가 아주 초극강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베트남 지금 저희가 있는 지구에서는 베트남어도 영어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글만 있으면 돼요. 그렇다면 그럼 한국 있지 베트남을 뭐하러 가?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분위기는 다르다. 분위기는 베트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게 지금 여기 하노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지내는 동안 진짜 불편함을 1도 못 느끼면서 너무너무 편안하게 여행을 했고요. 지금 마침 딱 음식이 왔대요. 제가 음식을 가지고 이제 숙소로 올라가서 나머지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배고파. 진짜 배고파. 지금 여기는 저희가 자주 시켜 먹는 식당인데 한식이거든요. 근데 베트남 분이 하시는 한식집. 그래서 금액이 저렴합니다. 지금 제육이랑 된장찌개 시켰는데 8,500원 정도? 여기는 진짜 한국 같아. 이 식당은 한국 음식점 같아. 사장님이 한국 식당에서 일하다 오신 분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 왜 여기를 베트남 분이 하시는 데다라고 확신하냐면 한국 분들이 하시는 식당의 금액은 한국이랑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근데 여기는 2개 8,000원이니까 한국 분은 아니실 거다. 일단 첫 번째로 어른들이랑 여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한식이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구에 가면은 고기가 당연한 거고 장어, 쭈꾸미, 뭐 치킨 진짜 별의별 거 다 있어. 회도 있고 연포탕, 뭐 육개장, 설렁탕 다 있어. 그리고 이렇게 배달도 되니까는 먹는 거에 있어서 부담이 전혀 없는 거야. 베트남 음식은 또 고수 같은 거나 향채를 많이 쓰기 때문에 향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꺼릴 수 있거든요. 저희 엄마는 그 향나는 향신료를 너무 안 좋아해가지고 계시는 일주일 내내 한식 만드셨다. 한식이 없으면 한식을 해 먹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그치. 힘드니까 그치. 그걸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다. 맞아. 배달도 잘 되어 있고 식당도 잘 되어 있고 진짜 제대로 된 한식을 먹고 싶으시다고 하면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주문을 하면 돼요. 그거는 또 K 배달이라고 해서 어플이 따로 있어요. 완전 배달의 민족. 진짜 실제 배달의 민족 베트남 버전. 대신 거기는 배달 팁도 조금 비싸.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문하는 베트남 분들이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주문을 하면 이건 그랩으로 가능한데 이제 인터내셔널 푸드 카테고리를 누르면 한식이나 뭐 중식, 태국식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랩 기사를 연결하는 거라서 배달료가 조금 저렴해. 저희 엄마가 되게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신데 하노이에서 식사에 대한 불평을 하나도 안 했어. 오히려 엄마는 만족하고 갔을걸? 생각보다 괜찮네. 최고의 칭찬이지. 그치. 그리고 어느 집에서는 한국보다 더 맛있다고 한 적도 있었어. 여기는 음식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오기 가장 적절하다. 아주 적절하다. 물론 저희가 있는 곳이 한인타운 지역이라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배달로는 문제가 없는 거지. 저희가 지금 먹는 식당 그 이름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만약에 하노이 오시면 여기에서 시켜드시면은 가장 한국과 비슷한 맛을 한 3분의 1 가격에 드실 수 있는 거고 이거 외에 다른 베트남 분들이 운영하시는 식당은 사실은 한 2% 정도? 조금 부족해 맛이. 근데 여기는 진짜 한국인 식당이랑 너무 비슷하고 그리고 진짜 완전 찐 정통 한식을 드시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K배달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대신 금액은 한국과 비슷하다, 퀄리티는 한국보다 조금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Yes. 여러분 저희는 밥 먹고 운동 갔다가 마사지 받으러 가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 지금 테니스를 배우고 있어요. 유럽에 있을 때 동남아 넘어가면
테니스나 탁구를 배우자라고 했었는데 하노이에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스크린 테니스장이 있더라고. 낮에는 바깥에서 절대 테니스를 칠 수가 없어요. 바로 더위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의 다니고 있거든요. 코치님이 베트남 분이시고 영어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착해. 너무 좋아. 그리고 꼭 레슨하지 않더라도 테니스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그냥 스크린 골프나 스크린 야구처럼 결제하셔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부모님을 모시고 왔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운동 한 판 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열심히 치고 이제 쳤으니까 몸 풀어줘야지 마사지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는 마사지 샵을 저희 엄마 왔을 때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좋아. 고급스러웠어. 그치? 막 그냥 길거리에서 호객해서 막 들어오세요 마사지 하는 데가 아니라 딱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가면 이제 딱 그 인원수만큼 방으로 안내해줘가지고 마사지를 해주는데 괜찮더라고. 엄마도 엄청 좋아했어. 저희가 마사지 받으면서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행복해. 동남아 오면 이렇게 호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글말로 써있어. 진짜 좋아. 여기는 엄청 깔끔해서 좋아.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호객하는 마사지샵 가면은 그 사람의 마사지 능력을 사실 검증받을 수 없어. 근데 여기는 뭔가 약간 믿을 수 있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어른들이랑 같이 오는 어른분들은 좀 깔끔하고 깨끗한 거 좋아하시니까는 이런 데는 좀. 아, 뭐 저희 마사지샵에서 돈 받은 거 아니고요. 여기 한인섬에서 돈 받은 거 아니고요. 저희 엄마가 되게 만족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담고 있습니다. 마사지는 저번에 1시간도 한번 받아봤었는데 1시간 조금 짧더라고요. 1시간 반 정도는 돼야 지금 저희가 받는 게 기본 마사지가 1시간 반에 48만 동이거든요. 한국으로 한 27,000원 정도? 3만 원 정도 하겠다. 1시간 반에 너무 괜찮죠? 팁 없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되게 깨끗하지? 오케이, 땡큐. 저희 2인실을 왔고요. 일단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여기 이렇게 조교를 준비해줬어. 조교를 10분 동안 하면 됩니다.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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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사지 받고 1시간 반 후에 만나요. 마사지가 어땠는지 제가 얼굴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진짜 시원했어. 저번에 했을 때보다 더 시원해요. 지금 머리 괜찮아 근데? 너무 좋았어.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만족스러웠다. 진짜 만족스러웠다. 저희는 이제 집으로 귀가합니다. 밤이 늦었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 치킨 시켜 먹을 거예요. 집에 캔맥주가 남아있거든요. 4캔.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가 모레 떠나니까 네. 오늘은 맥주를 다 처분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렇다. 들어가서 그랩으로 치킨을 시켜서 먹고 남은 팁은 내일 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 바람 불어. 바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불어?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모닝커피를 마시러 가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근데 어저께 타이밍 진짜 짱이었다. 신이 주신 타이밍이었어. 어제 걸어가면서 이제 저희 치킨 배달시켜 먹을게요. 바람이 왜 이렇게 불어 안녕 하고 딱 카메라 끄고 진짜 몇 발자국 걷자마자 비가 뚝뚝뚝 두두두두두 와 호구 진짜 맞지? 내가 방금 묘사한 거 맞았어. 진짜 뚝뚝뚝 뻥 진짜 이렇게 들렸어. 그리고 밤새 천둥 번개가 장난 아니었어. 와 어저께 그러고서 이제 들어가면서 여기 지하도가 있거든요. 지하도에서 잠깐 소강 상태를 멈췄다가 치킨이 배달 오고 나서부터 또 갑자기 빡 이렇게 되는 거지. 진짜 타이밍이 만약에 빡 요때 배달을 시켰으면 배달기사님이 못 왔을 수도 있어요. 진짜 많이 왔거든. 치킨을 먹고 자고 지금 얼굴이 뚠뚠 부었고요. 부은 얼굴을 가라앉히러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먹으러 갈 겁니다. 오늘은 콘카페로 갑니다. 저희가 사파에서 콘카페를 갔었는데 그때 코코넛 커피에 빠진 이후로 지금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 코코넛 밀크쉐이크 같은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미딩 한인타운이에요. 이 동네에는 이렇게 마트도 여러 개 있어요. 한국인이 살기에는 최적화된 동네라고 할까?
봐봐, 여기 이렇게 감자탕, 만두국 부담 없이 놀러 오실 수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약간 맥심의 고급화 버전? 달달하니 진짜 맛있어. 원래 저는 단 커피 안 좋아하거든요. 커피 우유 같은 거 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끌리는 매력이 있단 말이야. 어른분들도 좋아하실 맛이야. 익숙한 맛. 거부감 없이 잘 됐으니까 여기 콩카페 모시고 오셔가지고 베트남 전통 커피, 코코넛 커피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카페 분위기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분위기보다는 약간 베트남스러운 느낌의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구경시켜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70년대 생각난다 막 이랬었어. 자, 그럼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들에 이어서 또 다른 팁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교통 가장 중요하죠. 우리 어른분들이랑 다니시려면 최대한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베트남에는 아주 좋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 그랩을 딱 누르면 여기 끝에 음식, 카, 바이크 뭐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어제 말했던 음식도 다 이 어플로 주문하는 거고 교통도 이 어플로 주문하는 거니까 이 그랩이 배달의 민족이랑 카카오 택시가 합쳐졌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카를 누르면 목적지를 입력하면 되고 일단 저희가 여기에서 공항을 간다고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차종에 따른 금액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 차종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그랩카 기본이 있어. 그냥 그랩카는 경차가 와요. 모닝 같은 거. 네 분이 만약에 여기 4명까지 탈 수 있대 라고 해서 그랩카를 부르면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는 차가 왜 이렇게 작니? 이거 좁아서 어떻게 이동하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큰 차를 부르셔야겠죠. 여기 그랩카 7, 그랩카 7은 7명이 탈 수 있는 거예요. 좀 큰 SUV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랩카 플러스 이거를 기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게 아반떼 그 정도의 사이즈. 여기에서 이렇게 차종 고르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있는 미딩지구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공항까지가 지금 하나로 한 14,000원 정도 나와요. 근데 한 40분 이동을 하거든요. 그럼 14,000원이면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긴 하요. 4명이서 타면은 그치. 이것도 근데 시간대에 따라서 차가 교통량이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요거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로는 뭐라고 부를까? 사설 렌트카? 여기 베트남에서는 우리가 운전한다는 걸 꿈도 말아야 돼요. 왜냐면 오토바이가 너무 많다. 오토바이가 상상 이상으로 많아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의 교통상식으로는 통하지가 않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차를 빌려서 실제로 운전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설 렌트카 업체를 이용을 하시면 차와 기사님을 같이 렌트를 해줍니다. 그럼 너무 편하잖아. 우리는 그냥 딱 앉아서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럼 기사님이 어디 목적지에 데려다주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픽업해서 돌아와 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왕복으로 해도 되고 뭐 하루 종일 이렇게 루트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랩이나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아도 길거리에 택시들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대신 길거리에 택시는 흥정을 해야 하고 뭔가 말도 잘 안 통하고 사기를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랩이나 렌트카 업체를 이용해서 다니시는 게 저희의 한국인의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부모님과 함께 여행할 때는 변수를 최소화해야 줄여야 돼요. 맞아. 자, 다음으로는 이제 결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수수료를 내고 환전소에 가서 환전을 할 수도 있지만 베트남이랑 한국이랑 연결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 있는 트래블 월렛이나 트래블 로그 같은 카드를 이용해서 충전을 해서 여기에 와서 수수료가 무료인 ATM기에서 돈을 뽑으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트래블 월렛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베트남에서는 VP뱅크나 TP뱅크에서 수수료 없이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달에 500불 이하일 때 500불 이상을 뽑게 되면 2%의 출금 수수료가 붙습니다. 요거는 카드마다 조금 상이하니까 잘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베트남도 카드 결제가 되게 많이 돼. 많이 늘었어. 단점이라면 추가로 카드 수수료가 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가게는 3%, 어떤 가게는 8% 해가지고 약간 사장님의 재량이신 것 같아. 그럴 때 조금 뭔가 그 금액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로컬이나 야시장 같은 데를 돌아다니시려면 무조건적으로다가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비상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으니까는 그런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뽑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모님들이 여행을 오셨으니까 기념품을 사시겠죠. 나 베트남 갔다 왔어. 이거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기념품을 사야 됩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베트남 기념품 중에 하나가 그 마카다미아? 뭐 그거래요. 몇 가지가 있나 봐. 네, 저희 엄마 30개를 사갔습니다. 또 한국에 롯데마트가 들어와 있어요. 롯데마트가 정말 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트의 형태야. 그 안에는 인기 선물 코너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한 매대도 아니야. 한 구역. 큰 구역을 이렇게 딱 해놨거든요. 로컬 시장에서도 기념품은 구입할 수 있지만 흥정해야 되지, 그 물건이 언제 만들어져 있는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금 못 믿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트에서 구매하시는 게 편하니까. 한국에서 익숙한 마트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의심 없이 구매를 하신다. 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거니? 이거 뭐니?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한글로 설명이 다 돼 있어요. 맞아. 물론 로컬 시장에서 사는 게 재미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로컬 시장은 그냥 체험하러 가고 그냥 구경. 선물은 롯데마트에서 편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롯데마트는 카드도 되니까 마트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마트는 카드 결제에도 수수료가 붙지 않아요. 일단 팁은 이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네일 케어랑 페디케어를 예약을 해놨어요. 이제 엄마랑 동생이 갔으니까 나도 내 케어를 좀 해야지. 그래서 그거 받고 와서 부모님이랑 하노이에서 어디 여행을 가면 좋을지 저희가 한 4개 정도로 추렸거든요. 요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뻐져서 올게요. 갔다 올게. 여기입니다. There is something wrong. Shouldn't you already know? Should have spelled it 오늘 out. 깨끗해졌지? 여기 손 케어하는데 10만 동이거든? 5,500원. 발가락은 오늘 개구리 색깔 했어. 어때? 누가 봐도 그냥 한국 같지?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는데? 네, 잘 먹겠습니다. 진짜 한국 갈 필요가 없다니까. 너무 잘 먹었다. 여기 8%였네. 여기 좀 센 곳이었어. 여러분, 제가 원래 이렇게 한식을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엄마랑 일주일 동안 한식을 먹다 보니까 좀 습관됐나 봐. 나도 모르게 한식을 찾고 있어. 여러분, 저희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집으로 들어와서 씻었고요. 아까 전에 이야기하던 거에 이어서 하노이에 오면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로 여행을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행할 곳을 4곳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기찻길 카페입니다. 하노이에는 기찻길 카페라는 명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차가 다니는 레일이 쫙 있고 양옆으로 카페들이 이렇게 질비해 있어요. 근데 여기 사이로 기차가 지나가는 거야. 여기를 구글에다가 하노이 기찻길 카페라고 치면 나와요. 그 구글 지도상에 진짜 기차 레일도 나오고 옆에 카페들이 막 있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한 곳의 상점에는 상점 이름 옆에 왓츠앱 번호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카페에다 연락해서 문의를 했어요. 기차 시간에 대해서. 기차는 평일이랑 주말 포함 공휴일 기준으로 시간대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인터넷에 다양한 시간대의 정보가 나와 있기는 한데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고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왓츠앱을 보냈더니 바로바로 답장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기차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갔죠. 너무 재밌었어. 너무 좋았어. 진짜 내 눈앞에서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되게 안전상으로 위험한 일일 수 있는 거잖아. 너무 신기했어. 기차가 오기 전에는 기차 레일 바로 앞까지 테이블이랑 의자를 빼내서 커피를 막 마시고 있다가 기차가 오기 한 5분 전, 10분 전부터 상점 사장님들이 막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 선까지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막 알려줘요. 그러다가 이제 저쪽에서 뿌뿌 소리가 나면서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 왜 맞잖아. 뿌뿌 이렇게 소리 나잖아. 맞아. 저쪽에서. 맞죠. 내가 아무리 기찻길 앞에 서 있어도 이렇게까지 가까운지 몰랐지. 근데 진짜 영들 카메라 들고 있었는데 여기였어. 진짜 요렇게 지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차의 속도보다는 천천히 가지만 그래도 우리 눈앞에서는 되게 빠르게 지나가요. 그리고 기차 안에 심지어 사람들이 타 있어. 너무 신기했어. 엄마도 신기하다고 하고 동생도 신기하다고 하고, 이게 우리가 아예 상상을 못했던 경험? 상상을 못했던 볼거리였어요. 진짜. 여기 하나 추천드립니다. 커피 가격이 비싸지 않았습니다. 2,500원 정도 하나로? 이 정도면 즐길 법하죠. 그리고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관광지다 하면은 조금 금액을 비싸게 받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비싼 편이어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래서 엄청 잘 즐겼어요. 되게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꼭 기차가 오는 시간을 체크하셔가지고 기차가 지나갈 때 딱 한번 경험하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롱베이죠.
제주도에 우도가 있다고 하면 하노이에는 하롱베이가 있습니다. 하롱베이는 세계 7대 절경이래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또 가야겠다 생각을 했죠. 하롱베이 투어를 보면 대표적으로는 어떤 동굴을 구경하고 어떤 섬에 내려서 전망대를 가거나 비치에서 쉬거나 그리고 또 어떤 포인트에서 카약이나 밤부보트를 타는 이렇게 세 가지의 루트를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걷는 것보다는 풍경을 즐기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어서 카타마란 크루즈라는 회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선택했던 크루즈는 동굴이나 섬에 내리지 않고요. 하롱베이를 그냥 유유히 떠다니다가 한 포인트에서 카약이나 밤부보트를 선택해서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 바퀴 뭐 한 20분 정도 걸렸나? 30분 정도 들고 돌아와서 바다 수영을 하는 거야. 저희 배에는 이렇게 바다로 통하는 미끄럼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끄럼틀을 타면서 뭐 바다에서 놀고 신선놀음을 하는 그런 크루즈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만족이었던 것 같아요. 점심 뷔페도 맛있었고 맥주 한잔 시켜가지고 바닷바람 싹 맞으면서 누워있는 게 진짜 아주 신선놀음 같고 좋았어요. 구경하고 이런 게 없어서 에너지 소비도 크지 않았고 괜찮았습니다.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마지막에 2층 데크에 딱 누워서 바람 맞으면서 가는데 엄마가 되게 이국적이고 좋다고 만족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루즈의 형태나 그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니까 부모님의 성향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약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루즈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크루즈가 어떤 루트로 가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저희는 엠버서더 크루즈와 카타마란 크루즈 두 개로 딱 추렸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행사가 많잖아요. 여행사 한 3곳 정도의 견적과 내가 원하는 날짜에 예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카타마란 크루즈를 선택한 건 루트가 심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1인당 11만 5천 원에 결제를 했어요. 여기에는 하노이 시내에서 픽드랍 그리고 점심 뷔페까지 포함입니다. 배 위에서 먹는 음료수나 맥주 같은 거는 다 유료예요. 근데 맥주 한 캔에 한 2,300원? 2,2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 셔틀 픽업은 호안기엠 주변에 있는 호텔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하노이 오페라 하우스에 모여야 돼. 근데 저희는 거기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곳이 지금 숙소이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만나서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타마란 크루즈를 선택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리무진이 9인승이라고 했어요. 편도로 하노이에서 2시간 정도가 걸리기도 하고 엄마가 있으니까 좀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거를 예약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9인승이 아닌 거야. 20인승인 거야. 근데 정말 다행이었던 건 20인승이었지만 의자가 진짜 편했어. 넓고 편했어. 덕이한테도 크게 작지 않을 정도로 편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동생도 괜찮다고 하더라고. 편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용한 거는 중간에 진주 공장을 갑니다. 저희는 그런 것도 안 좋아하니까 뭔 또 진주냐 싶어가지고 이제 엄마랑 동생이랑 딱 내려서 여기 구경한대. 아마 저 안에 들어가면 진주 같은 걸 팔 거야. 우리는 사지 않기로 해. 우리는 안 사는 거야. 자, 그냥 우린 구경만 하고 나오는 거야 했는데 둘 다 샀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사는 걸 보고 느꼈지. 아, 이게 괜히 가는 게 아니구나. 다 이유가 있는 거구나. 바가지 씌우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도 꽤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 둘은 진주를 사갔다. 저희와 다른 크루즈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회사마다 다를 테니까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야시장이죠. 여기 하노이에는 금, 토, 일 주말만 열리는 야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월요일에 오셔가지고 토요일에 가는 일정이라서 야시장을 못 갔어요.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 근데 야시장 규모가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봤는데 야시장 주변에 그 구역을 아예 통째로 다 막아놨어. 차들이랑 오토바이가 못 지나다니게. 그러니까 그냥 다 걸어 다닐 수만 있는 거예요. 워낙 야시장이 크고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오토바이나 차들한테 이렇게 부대끼지 않고 편안하게 돌 수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아. 음식이랑 뭐 이런 거 많이 판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남아는 야시장 감성을 또 빼먹을 수가 없잖아. 그런 거 가면 또 좋아하실 테니까. 네 번째, 만약에 하노이에서의 일정에 여유가 있다 하시면 진짜 사파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물론 오고 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해요. 편도로 한 6시간 걸리긴 해서 쉽게 도전할 수는 없을 수도 있기는 한데 슬리핑 버스가 잘 되어 있으니까 주무시면서 가실 수 있고 심야로 밤에 이동을 할 수도 있어서 차 안에서 이동을 하면서 자고 도착하는 뭐 그런 루트로도 가실 수 있고 사파를 왜 이렇게 추천하냐면 여기 하노이는 사실 좀 도시예요. 막 높은 건물들도 많고 다른 나라니까 한국이랑 다르다고는 해도 아무래도 비슷한 그 느낌이 좀 있단 말이야. 근데 사파는 정말 베트남의 로컬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파에는 베트남을 포함해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판시판 산이 있어요. 케이블카로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저희는 안 갔습니다.
저희는 안 갔지만 케이블카로 왕복으로 다녀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소수 민족이 살고 있는 깎감마을도 있고, 여기에서 또 제가 했던 것처럼 그 전통 의상 입고 한 바퀴 돌으시면 또 이색적인 느낌도 느끼실 수 있고, 그래서 사파를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사파는 하노이에 비해서 여행 왔다라는 느낌이 진짜 팍팍팍 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 시간적인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지는 이렇게 4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의 원래 여행 스타일이 막 여기저기를 다니는 게 아니라서 가족들이 왔을 때도 막 여기저기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시간을 보내는 거에 집중을 좀 했다고 해야 될까? 왜냐면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저희 7개월 만에 본 거니까. 근데 베트남은 큰 관광지를 구경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렇게 소소하게 산책하거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이런 사소한 것들을 함께 하기에 좋은 곳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여행의 큰 장점 중에 하나니까. 선글라스 왜 쓰고 왔어? 머리가 자신감이 많이 하락해서. 이 머리는 제가 잘라준 거 아닙니다. 여기 베트남에 와서 미용실을 갔는데 거의 내가 자른 거랑 좀 비슷하게 잘라주셨어. 그렇지. 저희는 이렇게 해서 가족 여행을 잘 마쳤고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다라는 욕심에 열심히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알잖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면서도 열심히 좀 노력을 해봤고, 또 엄마랑 동생이 그 마음을 알아줬고,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가족 여행을 가게 된다면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댓글도 한 번만 남겨주시고,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어도 남겨주시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왜 안 되는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가족 여행이 끝났으니까 다시 또 여행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곧 이동을 합니다. 또 재밌고 즐거운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선글라스 쓴 덕이와 화장 안 한 바다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Somewhere on the sea, it got a little longer, so it seems. I burned out, so to speak. Now come a little closer. I feel a little light in the light track.